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본장은 휴장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조기 폐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전일장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초반의 상승 여력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일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의 본장에서는 좀 휴장으로 들어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주간의 또 시장에 대한 점검이 참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어졌었던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이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그리고 이탈리아 리스크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다음 시장에 대해서 미리 전망과 이 예측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G20 미중 무역 협상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호재일지 혹은 악재일지 모르겠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닐지가 좀 점쳐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또 캐나다와 멕시코와 관련해서 이 철강 관세, 쿼터제를 좀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앞에 프로그램에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G20 회담 때 정말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이제 휴장을 하는 만큼 그동안의 소식들도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시황적인 측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에 대해서는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목요일장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어제장이어서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박수가 빨리 나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오늘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문에 이틀 동안 이제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있었던 한 주간의 흐름과 또 다음 주에 있을 미증시에 대한 흐름, 그리고 과연 크루드 오일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로 파운드 골드까지 통화류 상품에 관련된 것은 달러 인덱스와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오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 또 절제 마스터님 나오시면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스터님이 이제 연말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신 강연의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보니까 선물인의 밤이에요. 선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절제 마스터님의 이런 강연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다양한 투자자분들과도 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간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좀 시청자분들이나 네. 저희 서울경제 회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또 제2의 또 급등주도 좀 장만을 했고요. 또 주식에 관해서도 좀 시황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해외 선물의 포지션 전략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8일이네요. 8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수홀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선물인의 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전화번호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예약 가능하니까요. 전화는 이 시간 안에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오픈 채팅방에 절제마스터 검색하셔서 이 톡방 안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선착순은 100명이라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파생인의 밤, 일단 선물인의 밤이기도 하는데 이 밤, 오후에 열리는 선물인의 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은 절제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종목들 간의 시세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적은 시장이에요. 현재 S&P 500 지수는 전일장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약세 흐름이죠. 2641포인트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30%의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장 강보한 마감이지만 오늘장은 하락으로 이어갑니다. 6,546.25포인트로 0.50%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틀 연속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전일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1.14210달러 선으로 좀 큰 가격대 변함은 없고요. 0.12%의 강보합권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현재도 추가 상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1228달러 선으로 0.12%. 전일장의 마스터님이 골드 상승을 외쳤는데 과연 목표가까지 가셨을까라는 지금 좀 궁금한데 어제 고가를 보니까 1230달러까지 갔네요. 자, 그리고 현재는 1227.8달러로 0.09%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새벽이었죠. 새벽에 원유 재고 발표와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제장에는 그래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0.13% 약보합권으로 54.5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본장과 현선물 쪽에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꼬리가 윗꼬리를 달리면서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좀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 영향을 받아서 현재 부근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행히 또 본장에서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도 여전히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1230달러까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그래도 좀 밀렸지만 상승이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으로 1227달러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 발표가 있었던 오일은 어제 상승 마감이었지만 현재 보합권에서 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54달러 중후반대 가격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9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부담을 안고 있고 또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렇게 경제가 둔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결국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특히 투자 등급과 또 정크 등급 사이에 불안정한 기업들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CNBC는 9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시한폭탄이다라는 지적을 내놨고요.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와 또 쉬운 대출 조건 그리고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수요로 부채를 대폭 늘려왔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CNBC의 또 보도입니다. 이 증시의 약세 속에 금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요. 현재 이제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엔화, 스위스 프랑 등이 이제 11월 달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기대된다라는 소식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또 이에 이어서 이 투자 귀재로 불리는 로저스 역시 금 1,000달러를 밑돌게 되면 쓸어 담을 것이다라면서 금에 대한 또 관심을 언급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보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월가 강세론자의 발언 소식입니다. 가파른 연말 산타랠리가 수렁에 빠진 증시를 건져낼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CNBC에 따르면 블랙스톤의 한 전략가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냈는데요. 최근 증시 약세는 악화한 투자 심리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기업이나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는 볼 수가 없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펀더멘털을 비춰볼 때 최근 급락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강세장이 당장 막을 내린다면 경제와 시장에 관한 근본적인 법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는 의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미국 증시가 원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빠르고 또 자주 올리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보도를 냈고요. 또 한편 소시에테 제네럴은 채권 시장이 비둘기적인 이 연준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년 연준이 더욱더 비둘기파적이 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세가 좀 너무 앞서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가 폭락 그리고 선임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내년의 금리 인상 기대가 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11월 회의 이후에 연방 기금 선물 시장에서 내년 2번이나 혹은 그 이상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67%에서 37%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뜻은 내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8일 이후 16bp나 떨어져서 3.076%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 연준이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통화정책 경로를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연준이 더 완화적인 기조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994년 이후에 주요 주가 하락 시점을 살펴본 결과 연준은 이 신용 스프레드 등 다양한 금융 환경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악화하거나 또 성장률이 또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경우 등 이런 상황에서만 반응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그 분석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하락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금융 환경 자체에 문제가 생겨야 연준이 반응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시티그룹의 진단입니다. 이 폭풍 후 증시에 적응하자라고 말하면서 저주한다고 평온이 오나라는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이 부분을 좀 언급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 투자가 완화되고 또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역전쟁과 또 달러 강세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 감세 효과가 사라진 내년 전망을 더욱더 좀 어둡게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10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4.4% 줄어들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고요. 예상치인 2.6% 하락보다 좀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EIA 주간 원유 재고 증가에도 이런 폭락에 대한 부담과 또 수요 확대에 대한 이런 전망 때문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오일 가격은 요즘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를 했지만 또 가격은 또 이에 100%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편 오클라호마 쿠싱 원유 재고가 11만 6천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정유 제품의 재고 감소와 또 정유 기업의 활동의 확대 이런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하락세가 좀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유 공장의 원유 처리량이 42만 3천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가동률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유가는 휘발유 수요가 여전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또 산타랠리도 있죠. 이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EU 관련 소식입니다. EU 회원국들은 내일 아침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들려오고 있고요. 메이 총리도 브뤼셀을 향해 간다라는 소식도 오늘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투스크 의장은요, EU의 27개 회원국들에 대해서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보내서 이에 대한 의논을 좀 벌일 것을 지금 외신 쪽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브렉시트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도 많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도 쉽지만은 않은 길일 것 같다라는 외신 쪽 보도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가시적인 부분보다는 좀 거시적인 정치에 관련된 그리고 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단기간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좀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푸시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증시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애플의 하락세와 그리고 이탈리아 규정 위반 등의 부담감으로 초반의 상승폭은 좀 지키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살펴봅니다. 크루드오일 1월물입니다. EIA 재고의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폭락 부담과 그리고 수요 확대 전망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이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상승에 대한 업 의견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고점에서 좀 하락입니다.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이번 주는 거의 좀 휴장이 많이 껴 있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작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아주 좀 유효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업앤다운 의견 통해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올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오늘 업을 들어주신 절제 마스터님 표정이 아주 좋으셨는데요. 네. 새침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일 네. 업앤다운을 출연할 때마다 네. 되는 데에 대해서 솔직히 네.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는 주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시황에 대해서는 좀 넓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을 네. 드려드렸고, 먼저 S&P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 지금 일봉상 차트를 좀 보시면 2630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고요. 물론 시황적인 이야기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꼭 지지가 돼야 되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차트를 먼저 보시면 나스닥은 조금 네. 저점대가 약간 틀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애플에 대한 기술적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낙폭이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6330 라인은 좀 강하게 지켜져야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6440 라인 정도까지 저점을 찍고 어제 지금 좀 상승세로 가다가 상승분은 장 막판에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추수감사절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물량도 좀 나왔을 테고 여러 가지 휴일을 맞아서 결국은 매도세로 조금 떨어지는 이런 장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상승의 장의 이유는 일단 지금 G20 회의가 일단 먼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펀더멘털적 사유를 보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화해의 제스처가 좀 나와 있고, 먼저 중국이 손을 내밀었고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강경파인 뭐 정부 위원들을 좀 뺀다든지 미국도 조금 어느 정도 화해의 손을 잡아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로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장기 추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7200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흐름은 조금 더 저점을 높여가면서 7000불을 향해서 가는 단기 반등 상승세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반등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 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오늘장은 휴장이고 내일장은 좀 조기 종료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 주 또 금요일에 23일부터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시작이 됩니다. 뭐 연말에 가장 또 소매업종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또 빅 이슈가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가질만 할까요?
네, 지금 미국 쪽에 좀 상황을 살펴보면 네. 미국 내수주에 대한 의견은 솔직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유통 부진도 있고 그래서 기술주나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었는데요. 저는 내수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빅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낫지 않을까. 결국 저희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미 증시가 내려간 모습을 보면 결국은 무역 협상에 대한 미중 간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흐른 것이지, 물론 기술주에 대한 대표적인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적 견해까지 곁들여지면서, 하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고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주에 대한 유통 부진이라든지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뭐 매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 지금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선반영이 되었고, 이제 다가올 G20 회의에 맞춰서 과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좀 진행을 하는지, 이것이 지금 아무래도 관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쪽에서는 먼저 이제 또 시작이 됐지만 요즘 뭐 구체적으로 좀 개인적인 사례도 살펴봤을 때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뭐 평소에도 좀 할인된 용품들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꽤 많은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단기 반등에 대한 전망을 주셨는데 현재의 가격대에서 이탈이 된다면은 좀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 가격대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일단 흐름이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6,500 라인은 좀 지지가 돼야 됩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좀 언지를 드릴 수 있고, 6,500 라인이 지지되면서, 물론 내일도 있습니다만은 내일도 마찬가지로 6,500 라인 좀 지지가 되면서 결국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의 제스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조금 잘 나오면서 다음 주에 증시를 좀 상승으로 견인하면서 결국은 저점 바닥이 다지기가 시작되면서 단기 반등세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돼야지 아무래도 저희 지금 예측대로 또 국내 증시에도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6,500선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시장의 좀 주요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다 보니까 나스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내일장에 또 우리 시장에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스닥 안에서 애플이라든지 관련된 뭐 실적이 좀 둔화가 된다라면은 뭐 우리 시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된 부품주들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애플에 대해서 이제 좀 저가 매수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단기 반등 그 안에 포함된 이야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 뭐 XX, Xmax, 뭐 XR 세 종류에 대한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는 미리 언저를 좀 드렸었고, 이제 애플에 대해서 고가 전략에 대해서는 실패,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강합니다. 생산량 감소에 의해서.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모두 다가 좀 해결된 시점이고, 과연 그러면 시총 1위는 애플이 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삼성전자가 주가를 국내 증시를 이끌듯이 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황해 주식들이 결국은 상승을 견인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역시 뭐 반도체주, 스마트폰 뭐 포화 상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끼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기술주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어떤 시그널이 이어져야 되고, 또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또 호재가 또 결국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기술주에 대한 증시 향방, 이것보다는 결국 다가오는 빅 이벤트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부터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의견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에 선반영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일단 쉬어가는 흐름에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쉬어가는 흐름에서 이전에 좀 복잡했었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이제 다음 시장에 대해서 미리 또 예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자, 그 앞으로 뭐 좀 들쑥날쑥했었던 이 지수에 대한 방향을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관련돼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개장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외신 쪽의 이제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이전에 이제 언급됐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 이 애플사가 하락을 하면서 이 다우가 상승했던 이 부분을 모두 반납했다라는 헤드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사가 이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반등에 좀 실패한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장에 대한 마감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t3live.com 이 기관에서는요, 지금 애플의 이런 상황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런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또 유지가 될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더들은요, 이 금요일에 화요일 저점에 이런 175.50달러가 과연 유지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수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좀 큰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이 저점 금액 175.50달러 다 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UBS 측에서는요, 기술주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또 황주를 비롯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소비 관련 IT 섹터들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굳건한 상황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다 같은 기술주가 아니라 기술주 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모두 다르다라는 이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 또 한편 이제 세븐스 리포트라는 곳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이런 반등 상황 또 언급을 하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확실하지만 내년은 아직 모른다.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 패턴을 우려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또 연준이 금리를 좀 천천히 혹은 적게 올릴 것을 지금 많이 바라고 있다라는 외신 쪽 의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한편 이제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대표부가 중국의 관행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보고서에서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groundless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런 관행을 중국이 계속하고 있다라고 미국은 이 G20 회담 전에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한편 이제 미국 측에서도 강경파인 나바로를 이제 무역 협상 때 좀 배제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역 협상이 오늘은 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끄는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년에 이 경제 성장률이 2.4%로 둔화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2020년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이 CNBC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요. 세제 감면 효과가 감소하고 또 무역 전쟁과 관세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 기사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사실 내년 경기 전망 좀 좋지 않다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메이 총리가 브뤼셀로 이제 브렉시트를 더욱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다라는 외신 쪽 오늘 보도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편 영국과 또 EU가 이제 브렉시트 전환기 이후의 미래 관계, 이런 정치 선언에 합의했다라는 부분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파운드가 급등했다는 소식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해결될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 부분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가왔고요. 한편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지구 온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후변화 개념이 사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자비하고 이 긴 한파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리면서 이제 기온이 급하강할 것이라는 이제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년 만에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 봐라라고 말하면서 지구 온난화 따위는 없다라고 중국이 만들어낸 사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 협약이죠. 파리 기후 협정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다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이런 올라온 소식까지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또 오늘은 개장 소식이 없지만 또 추가적인 속보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외신 소식 현재 구간에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새벽에 오일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재고 발표 수치를 좀 확인을 시켜드릴까 해요. 지금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가 있었죠. 재고는 증가로 지금 예상이 나왔었는데 발표치도 역시나 증가입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재고로 확인됐습니다. 250만 배럴의 재고 예측이었는데 나온 실제치는 485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지금 워낙 이틀 전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제장에는 재고가 예상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일단 재고도 증가는 한 것은 뭐 하락에 대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동안 낙폭이 또 과했고 거기에 수요적인 측면이 좀 폭발해서 이 가격적인 수지가 마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54.5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지금 지수와 오일 어제장에서 오늘도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데 재고가 한 2배 정도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수요적인 측면이 좀 폭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뒷받침되는 재료가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참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원유 재고 발표 때마다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하방폭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위치를 좀 흐트러뜨리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는 다행히도 원유 재고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원유 재고량보다는 지정학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슈, 뉴스에 관해서 결국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오페크, EIA, API, 여러 가지 러시아 또 석유 장관까지 나와서 이런 뉴스에 대한 한마디를 떠들 때마다 결국은 상하방폭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지금 펀더멘털적 사유로 상하방 사유가 모두 있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조금 더 상승 사유가 더 우세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 원유 재고량 안에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 보면 정제유, 가스, 휘발유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휘발유, 정제유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굳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렇게 굳건한 수요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조금만 상승 사유에 대한 뉴스가 나와진다면 결국은 저점을 찍고 단기 상승세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상승에 대해서 역시나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도 단기 상승을 좀 전망을 하셨고 오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또 재고 발표를 좀 주요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재고 발표가 이 가격대의 가장 큰 요인이냐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에 대해서 재고 발표도 당연히 좀 영향을 주는 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수요적인 측면과 그리고 재고 발표에 대한 부분 거기에 오일 관련된 시황까지 맞물려서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또 마스터님의 전략을 통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장 재고 발표로만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재고가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하방 쪽으로인데 왜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마스터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수와 오일의 이 연관성이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최근도 좀 그렇긴 한데 오일의 상승과 지수의 상승 자체가 좀 위험 자산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다시 좀 유동성이 이동한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오일이 내린 데에 대해서는 네. 미증시 S&P 에너지 섹터주가 하방으로 좀 내리면서 당연히 연동성 관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시황에 관해서 미증시에 대한 상승분을 업앤다운을 드렸기 때문에 오일도 당연히 연동성 있는 업을 들여다니는 게 주관적으로 맞다고 또
또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일에 과연 바닥이 어디인 것이냐, 50불이 깨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오일에 대한 바닥은 52.40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40 라인이 결국 무너지지 않는 한은 단기 반등세를 좀 이어갈 것 같고 56.5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60불을 좀 도전하는 장세.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계절적 요인이 붙으면서 원유 재고량이 한 번만 좀 감소세로 나온다 이러면 결국은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이고 여기에 S&P 지금 미증시가 조금 견인대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주가 올라가 준다면 결국은 크루드 오일도 S&P와 같이 미증시와 같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겨울에 좀 50불이 무너진다는 장세는 솔직히 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펀더멘탈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 쪽으로에 대한 부분은 56.50달러가 강한 돌파가 확인되면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그 오일 가격이 사실 재고나 뭐 수요도 좀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격 압박, 거기에 오펙과 비오펙 간의 이런 감산 합의와 공급에 대한 부분 좀 줄다리기 속에서 가격대가 좀 움직였었던 약간 심리적인 가격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네. 하방 낙폭을 좀 보자면 네. 거의 심리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장세가 거의 기술적 지표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거의 오히려 막 6%대 하락이 이렇게 네. 나오는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트럼프는 결국은 자기 멋대로 좀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사우디부터 러시아 장관까지 여러 장관들이 좀 반대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원유가 내려감에 따라서 결국 미국 경기에도 좀 지장을 주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50불이 무너진다면 결국 미국 경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결국 위험 자산이고 뭐 원유나 지금 원자재 종류가 올라가는 것을 트럼프가 원하진 않지만 네, 무한정 떨어지는 것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0불은 좀 지켜지면서 52불까지 하방 낙폭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방 낙폭에 대해서 52달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4.40달러로 어제짝에 상승을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워낙 11월 20일 날의 낙폭이 너무 컸어요.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제 재고, 오늘의 재고의 가격대도 좀 상승으로 좀 지지가 된 상황인 것 같고, 현재 부근에서도 오늘은 좀 거래량이 좀 한산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있지만 가격대 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좀 많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오일에 대한 부분은 좀 아직 오펙의 감산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는 아직 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러시아는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오래전의 일인데요. 네, 이건 오바마가 대통령의 일대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미국의 견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반항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 미국에서 가스관을 잠그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루블이 7%대 하락하는 아주 급락 장세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지금 러시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한테 크게 반기를 들지는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계절적 요인과 붙어가면서 결국은 뭐 허리케인이 분다든지 미국의 지금 체온이 급감한다든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초강세장 겨울이 스트롱 겨울이 온다면 결국 이 계절적 요인과 붙어서 정제유에 대한 휘발유에 대한 원유 여러 가지 기름에 대한 결국은 매수, 결국은 상승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결국은 올라가는 장세, 이렇게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좀 제외하고 현재 오펙 안에서의 그런 진행되는 사항을 보시면서 가격대를 좀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워낙 오일에 대해서는 긴 추세로 하방 쪽이 너무 대세여가지고, 네, 현재 부근에서 이 매수적인 측면을 좀 단기 반등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가격대 좀 전략을 잘 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오일 소식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오일 가격의 주요 이슈들은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부분, 그리고 오펙의 감산 부분, 이 두 가지가 주요하게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은 워낙 좀 실시간 변동이 많으니까요, 이 기사 내용이 상보가 언제 나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난주 49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I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미국의 원유 재고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장에서는 12월 6일 오펙 175차 회의 이 부분에서 감산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얼마만큼 이제 과연 감산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시장의 관심이다라고 PBM 오일 협회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일 가격은 계속 낮아져야 되고 또 사우디에 고맙지만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여기 기사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미국의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셰일 오일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더들은요, 이제 추수감사절 이런 연휴 기간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런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큰 변동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주말 중에 조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내년 전망입니다. 미국 셰일 오일이 수송 능력을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셰일 오일을 증산할 것 같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파이프라인은 좀 더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지만 이 능력보다는 증산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펙과 러시아가 이제 사실 이제 외신 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감산에 합의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우려 섞인 이야기는 모든 오펙 국가들이나 모든 이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전체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한 기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소식인데요. 이제 미국의 법무부가 오펙이 이런 담합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가요, 석유 시장에 대한 오펙의 장악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 담합 처벌 법안의 법제화를 타진하고 지금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오펙이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원유 가격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커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혐오하는 짓이 바로 담합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하원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돼서 지금 계류 중이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다양식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파운드 쪽이 뭐 워낙 최근에 브렉시트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거론을 해볼까 합니다. 영국과 유럽 브렉시트 전환기 이후에 미래 관계에서 정치 선언에 좀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파운드화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파운드화 먼저 차트 확인하시고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을 좀 나눠볼게요. 전일장까지는 하락으로 이어갔었는데 오늘 파운드가 0.79% 현재는 강보합으로 1.2893이고요. 오늘의 고가를 보니까 1.2941까지 1%가 넘는 오랜만에 좀 큰 반등이었습니다. 자, 파운드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네, 저는 일단 종목군으로 좀 상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화 상품 중에서는 파운드 그리고 골드 이 두 종목은 연말까지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에는 더욱더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에 관해서는 앞서서 뭐 한 달 전인가요? 1240라인까지 상승폭을 늘 말씀드렸었는데요. 1240라인을 넘어서 의견을 한번 다시 바꾼 적이 있습니다. 1280라인까지 골드는 강한 상승폭 그리고 파운드는 13100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황적인 이렇게 좀 합쳐보면 결국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영국은 먼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브렉시트를 탈출할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브렉시트 합의안이 잘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파운드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파운드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흐름세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급등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 내년에도 좀 상승 흐름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파운드는 통화류 상품 중에서 유로보다 더 빠르게 네, 테이퍼링이 뭐 유로가 끝난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만은 더 빠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골드는 더더욱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다시금 부각되는 왜냐하면 내년 미국 경기에 대해서 결국은 전망이 모두 다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자산에서 몰리면서 골드, 파운드는 연말까지 상승 그리고 내년에도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쪽에서는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통화 완화 정책 채권 매입을 연말까지는 원래 종료지만
있지만 좀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로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3개월 연장이냐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파운드에 대해서는 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그 좀 특성적인 건데요. 네. 드라기 총재는 좀 강경파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드라기 총재는 좀 강경파론자는 아닌데 메이 총리는 영국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강대국이라는 어떤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합의안이 지금 도출되고 모두 다가 찬성으로 끝나게 되면 결국은 영국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면서 파운드는 강력하게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운드화대에서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전일장에도 골드에 대해서는 1230달러, 40달러였던가요? 네, 전일장은 1230라인이었습니다. 네, 전일장이 1230달러를 목표가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고가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230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잘 실현이 되셨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1229라인의 청산 가격을 제시하고 왔었는데요. 1230.9라인까지 상승폭을 이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눌림시 위아래로 좀 휘청이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기준치를 좀 간략하게 언급드리자면 결국은 93.50 라인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 맥점에 지금 결국은 걸리게 될 텐데요. 달러 인덱스는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대추세는 매수지만 조정 기간을 통해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고 나서 차근차근 95불, 94불을 깨고 93.50 라인을 깬다면 결국은 올라갈 것은 통화류 상품과 골드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좀 새로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말 시장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 또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수익을 낼 기간이 그 기간 안에 좀 땡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연말 시장인 만큼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강연회를 준비를 하셨는데 선물인의 밤, 파생인의 밤으로 좀 제목을 잡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아무래도 서울경제와 같이 좀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하시게 되는데, 국내 증시도 있고, 해외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셔가지고, 정보를 좀 공유하고, 토론을 좀 치열하게 거쳐보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오시는 방문객들이나 또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여러 가지 알찬 정보를 좀 얻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물인의 밤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 오후 2시부터고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소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3층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주제가 제2의 연말정산 급등주와 그리고 급등주 빅5와 해외 선물 포지션 전략까지 너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정말 알찬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요. 선착수는 100명입니다. 단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또 무료 톡방과 그리고 저희 설교제TV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예약이 가능하니까요. 연말시장 궁금하신 분들은 절제 마스터님의 이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도와드렸고, 네, 박나연 캐스터의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할까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미국과 중국이 지적 재산권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인 연구자들에 대한 출입 통제를 좀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이 10년 기한 복수 비자 이 부분을 좀 무효화하고 또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2014년 11월부터 사업이나 관광 목적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비자를 좀 자유롭게 허용을 했었는데 사실 지난 6월 달에 중국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로봇 항공, 첨단 산업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로 비자 기간도 5년에서 12개월로 단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비자적인 제한이 들어왔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 또 앞으로 미중 무역 회담을 앞둔 만큼 지적 재산권 문제가 정말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다라는 외신적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신생 1시간 동안 다양한 소식과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